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얘기는요, 이 앞에 놓여 있는, 신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신발 하나를 선물 받아서 그거를 신고 지금 10km 정도 뛰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새로 영입된 이 신발이 너무나도 놀랍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땀에 젖은 채로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신발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땀만 좀 닦고 나서 바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발이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신발, 이 두 개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제가 오늘 새로 드리게 된 그 신발이고요. 생김새가 사뭇 특이하죠.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새 신발을 이렇게 나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겁나 뚱뚱하고요. 조금 얇아졌고요. 무지막지 간결하고 얇죠. 이 신발은 아식스의 젤 카야노 30번입니다. 안정화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유명하기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 아식스의 베스트셀러이자 월드 베스트셀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식스 카야노의 팬이죠. 그런 신발인데 제가 언젠가 이 나이키의 라이벌 플라이를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신발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죠. 이 쿠션이 두꺼워지는 추세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면을 내 몸을 사용해서 달리고 있는 건지 이 신발 쿠션 위를 달리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고요. 내 몸을 제대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신발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과의 감각, 저는 그것을 로드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젤카야노 같은 두꺼운 신발들은 로드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의 이 감각들이 둔화된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하이스택 신발에 대해서 점점점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한편으로 이 젤카야노 30은 나쁜 운동화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신발은 정말 좋은 신발임에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 젤카야노 30을 전에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도 단점이 없는 오각형 신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정말 잘 만든 신발이고 정말 두꺼워 보이지만 상당히 유연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이 부피 대비해서는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80년대 90년대 러닝화들 생각하면은 이런 신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의 면적을 극도로 넓힘으로써 어떠한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단한 안정성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신발이 가져다주는 그 극강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발이 우리 몸이 해줘야 되는 것들을 신발이 대신 해준다고 저는 느꼈고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꺼운 신발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보다 얇은, 보다 간결하고 보다 내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좀 얇은 미드솔의 러닝화를 찾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벌 플라이를 제가 결국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아디다스와 아식스의 그 비교 대조군이 있었죠. 후보군이 있었지만은 가격이 이것이 월등히 싸서 이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확실히 이 두꺼운 무슨 돈가스 같은 이 신발보다는 제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보다 간결한 그리고 진짜 내 몸을 좀 쓰는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음에 이 신발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라이벌 플라이도 상대적으로 카야노보다 얇다는 것이지 사실 이 신발도 쿠션이 없는 것이 아니죠. 거의 한 1인치 이상의 쿠션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뿐이지 쿠션화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저는 보다 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의 원초적인 설계
그것에 따라서 보다 내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아식스든 나이키든 하이테크놀로지 신발이 없던 그 태초의 과거, 그 당시 인체가 이루어냈을 그 원초적인 달리기가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을 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선배, 아저씨, 언니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저도 그러한 그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어풋 러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어풋, 곰발이 아니고요. 맨발이라는 뜻이죠. 맨발로 뛴다. 맨발로 뛰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대시장에 나와 있는 이 쿠션화들이 가진 쿠션과 고유의 지오메트리와 설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인체 구조를, 발의 구조를, 그리고 발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라는 것이 그 베어풋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맞다 아니다는 뭐 개인이 판단한 문제이겠지만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이론이 꽤나 설득력이 있고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옳다.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겠다고 2016년 5년 그쯤에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읽고 상당히 감명받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던 책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크리스토퍼 맥두걸이라는 작가였을 겁니다. 그 작가가 쓴 Born to Run 이라는 책이 있어요. BTR, Born to Run.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누가? 우리 인류가. 인류가 뭐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리기라는 운동, 동작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동작이었음에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선사시대 수렵 채집을 하던 되게 원시적인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드는데 물론 도구도 사용했겠지만은 인간은 짐승들이 가진 것처럼 빠른 다리와 빠른 주파 능력과 높은 점프력 그리고 강인한 발톱, 강인한 근력 이런 것이 없죠. 없는데 지구력 하나는 그들보다 기가 막히게 뛰어난다 라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약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약해 빠졌지만은 인간이 가진 대단한 장점이었고 그것 이꼴 그 지구력 이꼴 달리기 혹은 조깅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고 그리고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없는 불가지의 영역이지만 인류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전자 속에 달리기를 좋아하고 달리기를 했을 때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와 이 베어풋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를 하는데 이러한 신발들 결국에 뭐 지금은 대기업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되어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아식스 이런 회사들이 영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팔아먹어야 되고 신발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라고 광고를 해야 되고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아식스든 그들이 좋다고 광고하는 것에 홀딱 넘어가서 이런 신발에 길들여지게 된 걸 수도 있겠죠. 저도 어느 정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설계된, 인체가 설계된, 유전자에 각인된 그것을 본디의 것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이벌 플라이라는 신발도 이것도 결국에 쿠션하고 조금 낮지만 내가 찾는 궁극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베어풋 슈즈를 또 찾았어요. 근데 마땅한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이 베어풋 러닝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 접했던 2015년 그쯤에 한창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맨발 달리기, 베어풋 러닝이 그 당시에 상당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소수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베어풀 러닝을 하기 위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베어풀 러닝, 그러니까 쿠션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거의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갈기니까 부상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거의 평생에 가까운 세월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쿠셔나를 신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의 몸은 이미 이러한 쿠셔나를 신는 것에 적응을 해 있겠죠. 근데 갑자기 베어풀 러닝이 뽕이 꼽혀가지고 갑자기 쿠션이 없는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갑자기 그와 같은 퍼포먼스로 조져버리면은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크로스핏은 물론이거니와 베어풀 러닝을 하는 사람도 부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이거 베어풋 이론은 좀 아닌 것 같다, 막 그런 또 소문이 만연하면서 그 뽕이 전반적으로 돌았던 뽕이 좀 사그라들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는 인터넷이나 그런 여론에 휩쓸려서 다시 이런 베어풀 러닝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달리기를 한 지가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이것저것 트렌드들을 다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요새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하이스택 쿠셔나를 신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다 라고 스스로 느끼고 쿠션을 점점 줄여나가는 게 제가 걸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쿠션 없는 신발, 그리고 앞뒤 쿠션 차이가 없는 그런 납작하고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찾으려니까 이제 그 열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찾았던 신발이 그 비보 베어풋이라는 신생 회사가 있었어요. 그 신발이 지금 한국에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제가 홍대에 있는 모 매장에 들러서 그 비보 베어풋이라는 신발을 실물로 구경을 하고 신어봤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 신발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비보 베어풋 신발은 모델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20만원이 조금 넘거나 20만원이거나 막 그래요. 근데 정말 간단한 구조의 그 신발을 그 특유의 컨셉 때문에 20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좀 사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한창 바짝했었던 그 비브람사의 파이브 핑거스를 사볼까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파이브 핑거스는 디자인이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파이브 핑거스는 신고 회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핑거스는 신고 다니면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핑거스는 신을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러한 신발을 발견을 한 거예요. 나이키 신발입니다. 나이키. 모델명은 아쿠아 터프라는 신발입니다. 아쿠아 터프. 뭔가 물놀이용 신발이라는 건데 뭔가 터프하다. 그것은 이 바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바닥이 상당히 견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신고 다녀보니 접지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드가 상당히 굵기 때문에 바위나 그런 험한 지형에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든든함이 있었고요. 이러한 신발이 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키에서 이러한 그 물놀이용 신발은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같은 반 친구가 신고 다니던 아쿠아삭이라는 나이키의 물놀이용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도 요 신발이랑 생김새가 상당히 비슷했었고 어린 제 눈에도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느껴서 아직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기억되어 있는 그런 신발인데요. 아무튼 그러한 컨셉의 신발이에요. 뛰라고 나온 신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본 순간 이 신발이 비보 베어풋이랑 생김새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 안에 스트럭처도 보면은 뭐가 없어요. 거의 이 고무 바닥 위에 요 가피를 그냥 얹어 놓은 거, 그게 끝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비보 베어풋 신발은 끈이 있어요. 그래서 끈을 묶고 조일 수가 있는데 이 아쿠아 터프는 끈이 없다는 것이죠. 끈이 없으면은 혹시나 발이 흔들리고 놀 수가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태원에 갔다가 이태원 나이키에서 이 신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비보 베어풋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라는 거였고요. 비보 베어풋이 그러한 베어풋 신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 신발 모양이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실제로 우리 발은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생겼는데 요즘 신발들은 앞이 너무 뾰족하다. 앞이 너무 뾰족해서 그 발가락이 가진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5개의 발가락이 가진 고유의 기능들을 이러한 현대 신발로는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리고 발의 기형이 만성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뾰족한 앞토가 아니라 넓적한 스퀘어에 가까운 그리고 넓은 그러한 쉐입을 가졌거든요. 마치 어떤 하나의 오리발 같은 그런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보 베어풋이. 그런데 이 아쿠아 터프도 비보 베어풋보다는 약간 좁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현대 쿠션화, 현대 러닝화들보다는 상당히 뭉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어보니까 발가락에 압박이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발가락에 힘을 분배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이즈감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에 구입한 나이키 라이벌 플라이는 295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290을 신어요. 근데 나이키가 조금 작게 나왔더라고요. 라이벌 플라이는 295를 샀는데 놀랍게도 아쿠아 터프는 280을 샀습니다. 얘는 5mm 다리가 나오지 않아요. 10mm 다리로 나오는데 280 신으니까 정말 맞춤처럼 발볼이며 길이며 찰떡이었습니다. 이태원 나이키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엔트러사이트에서 커피 한 잔 딱 빨면서 신고 갔던 신발을 벗고 요 새 신발을 바로 갈아 신고 집에 돌아왔다가 가방만 던지고 이 신발을 신고 제가 10km를 뛰어봤어요. 살짝 어떤 느낌일지 되게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살짝의 그런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왜? 베어풋 러닝 하다가 다쳤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나는 다칠지 안 다칠지 잘 안 뛰어보고는 모르잖아요. 뛰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얘는 지금 쿠션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내부에도 보면은 깔창도 없습니다. 깔창이 없이 우리가 일반 신발에서 깔창 빼면 나오는 그거 있죠. 그걸로 마감이 끝이에요. 정말 간결한 신발이고 아래 위로 잡아보면은 한 1cm가 채 되지 않는 두께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앞도 앉아보면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이 러닝화들은 뒤꿈치가 이만큼 두껍고 앞꿈치는 좀 얇아요. 그리고 이 앞꿈치 쿠션과 뒤꿈치 쿠션의 높이 차이를 보고 오프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차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발은 제가 재어보진 않았지만 오프셋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맨발로 땅을 딛는 느낌에 상당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쿠션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뛰는 거는 처음이고 얘가 끈도 없다 보니까 달릴 때 어떤 그 느낌을 저에게 줄지 상당히 궁금했고 그래서 이러한 쿠션화를 신고 뛸 때처럼 뛰지 않았어요. 몸 상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센서를 돌려가면서 살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내 발목에, 내 종아리에, 내 무릎에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부하가 다가올지를 제가 계속 계산하면서 제 몸 상태를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베어풋 신발을, 그러니까 맨발 달리기를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냐면요. 이러한 신발을 신고 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황영주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뒤꿈치를 땅에 먼저 닿고 앞꿈치를 치고 나갑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발들은 뒷 쿠션이 앞 쿠션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만으로도 앞꿈치를 먼저 닿는 것보다 뒤꿈치가 먼저 닿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베어풋 신발, 이 신발 없이 맨발로 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살 걸어 다닐 때가 아니라 발에 충격이 많이 오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몸의 구조는 충격받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고통을 느끼고 가능한 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맨발로 달리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때 신발 벗고 살살 뛰는 거를 맨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필연적으로 뒤꿈치를 땅에 먼저 박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꿈치로 먼저 땅을 닿고 우리 발목이 있죠. 발목과 종아리의 그 탄성, 그리고 발목에 붙은 아킬레스건과 우리 발 앞쪽에도 인대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프링처럼 작용하면서 이 발에 오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발로 뛰면은 반드시 앞꿈치가 땅에 먼저 닿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이러한 신발을 신고 뛸 때도 그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 베어풋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이 가진 기능을 살리고 되돌린다는 표현이 이러한 달리기 주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꿈치를 먼저 닿게 되고 충격을 우리 온몸 힘줄로 흡수하고 종아리 근육 그리고 무릎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퇴부 쪽에도 근육들이 작동을 하면서 충격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서 흡수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근데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본격적으로 베어풋 러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처음부터 세게 달리지 않고 살살 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 베어풋 러닝을 저는 합리적이고 옳은 이론이라고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신발을 사기 전까지도 여러모로 제가 강구를 해오면서 시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쿠셔너를 신으면서도 마치 내가 맨발로 달리는 것처럼 앞꿈치 착지를 해서 내 발목 그리고 내 아킬레스건 등 그 발목 주변에 있는 힘줄 그리고 내 종아리, 무릎, 대퇴부를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충격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그런 영향인지 이 신발을 신고 뛰니까 걱정했던 그런 부상의 이슈는 하나도 느끼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가민 시계로 페이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약간은 늦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약간은 늦어졌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신발을 신고 맨발에 가까운 달리기를 하니까 제 온몸의 감각세포들, 온몸을 구성하는 이 제 근육들, 인대들, 세포들 모든 것들이 이러한 기존의 쿠셔너를 신었을 때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는 거를 너무나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뛸 때요.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10km를 뛰고 돌아와서도 몸이 아픈 구석이 전혀 없고요. 뭐 내일 아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대단한 장점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서 저는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 몸의 센서들을 민감하게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를 해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저는 거의 없는 편이고 그래서 부상 때문에 운동을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다칠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쿠션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달렸음에도 뭐 페이스가 크게 처지는 것도 아니고 달릴 때의 느낌은 훨씬 좋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달리기는 명상이라고 저는 늘 말을 하고 다니는데 달리기가 명상이고 그 명상에서 오는 무아지경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예전 리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비가 오고 땅에서 그 비에 젖은 흙 냄새들이 저에게 오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납작한 이 베어풋 슈즈라고 합시다. 나이키에서 만든 이 아쿠아터프 이 얇은 간결하게 생긴 이 신발을 신고 달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무아지경 상태로 10km 뛰고 왔습니다. 온몸이 살아나는 느낌이고 온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느낌이 정말 많이 오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러한 신발을 신은 것이 오늘 처음이죠. 그러면은 일상에서도 이것을 신고 다니고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나요? 신고 다니고 운동할 때도 이 신발을 신고 계속 이것저것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달리기뿐만 아니고 뭐 산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돌이 많아서 발목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좀 험한 지형의 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아쿠아터프를 신고도 산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요.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이 신발이 가진 구조가 워낙에 간결하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정말 빨리 마릅니다. 제가 좀 전에 달리기를 하고 와서는 밖에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발이 거의 흠뻑 젖었었거든요. 근데 실내에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다 말랐어요. 안쪽에도 지금 물기가 없고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뭐 악천후 속에서도 이 신발은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놀이용으로 나온 신발인 만큼 이 신발의 수면 접지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아마 바위 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에서 이 신발을 제가 의도하고 있는 베어풋 슈즈로 절대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놀이용으로 만든 값싼 신발 뭐 그런 거겠죠. 구조가 단순하고 뭐 없으니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제가 오늘 이거 65,000원 가격에 샀거든요. 65,000원짜리의 웰메이드 정말 좋은 베어풋 슈즈를 손에 넣었고요. 나이키에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비보 베어풋 신발을 신고 달려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보 베어풋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 아쿠아터프는 65,000원이거든요. 대신 끈이 없어서 사이즈 조절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다만 요 신발이 발에만 잘 맞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뛰어난, 가격도 싸고 제 이런 베어풋 러닝의 목적에도 정말 부합하고 베어풋 슈즈로 올 어라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신발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겸용을 해서 빡세게 한번 신어보고 정말 제가 지금 느꼈던 대로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저는 요 신발을 다른 컬러로 추가로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견하건대 이 신발에 적응을 하고 훈련을 한 저는 기존에 이러한 현대적인 쿠셔나들을 신고 운동을 할 때보다 제 몸 자체는 더더욱 인자강스러워질 거고요. 제 발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말 발을 이루고 있는 작은 근육들과 인대들, 그리고 발가락에도 근육이 있죠. 발가락 근육, 발가락 인대는, 그리고 그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뭐 종아리, 무릎, 대퇴부, 힙, 이런 것들은 점점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이러한 신발로 정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 카야노 아직 바닥이 수명이 좀 남았는데 이 신발들이, 이러한 현대적인 쿠셔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수명을 다 하게 되면은 저는 다시는 이러한 쿠셔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마저 듭니다. 이 베어풋 러닝이 어떤 것이냐 아직 감이 잘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맥두걸일 거예요. 저자가. 그 저자가 쓴 2015년 16년쯤에 나온 Born to Ru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6만원, 65,000원짜리 신발이 이 2025년에 이 65,000원짜리 요 신발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동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베어풋 슈즈 용으로 쓸 수 있는 이 나이키 아쿠아터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